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도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수는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540포인트대까지 밀려나는 건 지난달 14일 이후에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밤에는 미 CPI 지수 발표도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시장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방어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시장에서도 돌파구는 찾아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특별한 강사 김호주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이렇게 서울경제에 오늘 첫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연일 좀 빠지고 있잖아요. 힘든 시기이니만큼 구세주처럼 나타나 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 시장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 먼저 밤에 있었던 이제 미국장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전일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오늘도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을 제외하고 뭐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고, 우리나라 역시 이제 그 증시의 힘이 이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이제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이제 미국장이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강세로 주가나 지수가 좀 방어가 좀 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역시나 좀 반대로 좀 흘러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한 4%대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을 조금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3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하는 흐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무리였다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굉장히 아까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 오늘 밤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봐가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일부 기술주들도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뭐 마이크론테크, 램 리서치 등이 좀 하락하면서 올해 이제 첫 5일 동안의 증시가 다 하락을 했어요. 뭐 우리 증시는 뭐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정도로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 좀 굉장히 이제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도 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일단은 뭐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이제 시장에 녹아들면서 좀 그런 눈치 보는 장세로만 이제 보여지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중요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을 좀 하는가 싶더니만 그 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굉장히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이 지난해 이제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이라고 이제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 거의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시장에 이제 많은 영향을 좀 줬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었던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꺾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장 투심에 악영향을 좀 주게 되었고, 이 다가오는 이 CPI 발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부담감을 더욱더 크게 가지게 되는 상황이 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CPI가 굉장히 내일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최근 올라온 것 중에 이제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기대감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는 게 이제 좀 될 것 같고, 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게 이제 연준에서 한 얘기를 좀 보게 되면은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다. 인상이 조금 더 될 거다라는 것이 있고,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라는 좀 발언을 하면서 내일 있을 그 CPI를 보면서 좀 더 시장을 좀 큰 폭으로 좀 하는 흐름을 좀 가져가게 됐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죠. 빅 이벤트들이 있었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실적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그렇다면 강사님께서 오늘 첫 출연이니만큼 강의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강의 주제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 뭐 시황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도 나 스스로 이제 실시간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내용 짚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새로 오신 김호주 전문가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깊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시황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우선 에브리봇 나와 있고요. 이렌시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4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스 관련한 호재로 힘을 받으면서 2월드까지 핫스탑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시죠.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무려 3종목이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에코바이오, 이렌시스, 이월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에브리봇이 1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글과 컴퓨터 살펴볼 텐데 최근에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PT 스토어 출시 기대감에 AI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16% 넘는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이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는 계열사인 이랜드가 토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토스를 두고 몸값을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에브리봇입니다. 삼성전자가 CES 2024에서 볼일을 시작점으로 다양한 로봇 등장을 예고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 M&A 관련한 계획도 올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 에브리봇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17%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봇 청소기 관련한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이야기에 또 이 점이 부각되면서 강한 시세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렌시스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의 감속기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에코바이오도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았고요. 상한가까지 직행하면서 상한가 마감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상한가 마감 보인 종목들도 대거 눈에 띄고 있는데 우선 한글과 컴퓨터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AI 관련한 종목들이 좀 요즘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글과 컴퓨터는 저희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한컴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서비스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좀 뜨거웠었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CES 2024가 현재 이 가장 기대감이 가장 크게 좀 나오고 있는 섹터가 바로 AI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뭐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를 출시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요것 때문에도 이제 굉장히 좀 핫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이제 AI 기업으로 떠올랐는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문이 이제 계속 문제로 좀 떠올랐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좀 힘들었었는데 이 챗 GPT 구독 서비스를 좀 선보였지만 오픈 AI가 차세대 이제 LLM 개발이나 또는 이제 챗 GPT 운영 서비스에 있어서 좀 그 비용을 좀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좀 방영이 되고 이제 주가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은 이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래나 이제 판매 이런 수수료를 좀 취하면서 전문 개발자가 아니래도 이런 여러 챗봇을 좀 만들 수 있는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글과 컴퓨터 관련해서는 제가 이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뭐 LLM, 뭐 GPT, 뭐 OCR, 뭐 SDK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제 사기업은 이제 MS 오피스를 쓰지만 이제 나라에서 하는 국내 이제 정부나 기관은 이 당연히 이제 다 한글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당히 깊게 이제 뿌리 내린 만큼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차트를 좀 한번 보면은 일단 오늘이나 어제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시장 흐름이 이제 별로 이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좀 잘 밀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장대 양봉이 많이 뜨면서 이제 상한가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력하기 때문에 더 좋은 탄력을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의 탄력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 CS 2024 관련한 종목들이 기대감에 힘을 좀 받고 있거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에브리봇에 대한 분석도 들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또 대형 M&A 소식을 올해 안에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한 점도 로봇주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많이 개선한 모습이었는데요. 저희가 에브리봇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에브리봇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CES에 관련된 이제 기대감인데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떤 이제 이 에브리봇 자체가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은 자율주행 기술에 이제 기반한 이제 로봇 청소기, 삼성이 이제 로봇 청소기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장 점유율 이제 1위를 계속해서 좀 수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상당히 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함께 서비스 로봇을 이제 공동 개발을 한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 이슈가 이제 나오다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 앞으로도 이 종목은 이제 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닥권을 좀 많이 다져준 흐름이에요. 뭐 물론 앞서 본 거 같은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에브리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거의 많은 큰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 주면서 기존의 이제 매물대를 다 소화해주고 이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면서 예, 충분히 이제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삼성이랑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물대 소화 과정도 거친 만큼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또 관련한 종목인 이랜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랜시스도 에브리보처럼 계속해서 좀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이랜시스가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역시나 이슈에 이제 잘 맞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핫한 이슈죠. 가장 핫한 이슈인데 이 CES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발언을 좀 보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최종 형태의 로봇은 인간과 공존하는 지능형 로봇입니다. 현재 삼성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주행, 판단, 손과 다리 역할을 하는 로봇이 다 들어 있습니다. 라고 오늘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로봇 이제 본리를 깜짝 공개하였고요. 이제 연내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이제 제시하면서 예전에도 이제 로봇이 이런 생산형 AI가 이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발언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발언이 됐었어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도대체 그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언제 오느냐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언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과 관련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이 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이랜시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랜시스가 어떻게 삼성전자와 이제 연관이 있느냐?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삼성에서 첫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보핏이 원래 나올 예정이었어요. 보핏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보행 보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랜시스가 보핏에 들어가는 그 부품 중 하나인 이제 감속기의 메인 공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공급사다 보니까 이제 이 BTB 형태로 이미 벌써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지금 말씀을 했고요. 로봇에 대한 이제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좀 한 만큼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다가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보다 보면 오늘 이제 상한가가 좀 나왔는데 물량 자체는 뭐 이제 매물대 대비해서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다음은 에코바이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석유 사업법 관련해서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한 힘을 보였는데요. 자, 에코바이오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에코바이오 뭐 지금 계속해서 거의 뭐 로봇이나 AI만 이제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이제 그런 키워드인데 이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바이오는 이제 로봇이나 AI도 이제 좋지만 이제 친환경 쪽이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로봇이나 AI 뭐 이런 반도체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친환경도 이제 미래의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이슈가 뭐냐? 바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환경 하시는 거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만큼 이 환경 규제가 좀 굉장히 좀 강력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단기적으로 먼저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에코바이오는 이제 바이오황 산업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개발전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더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이제 더 많이 이제 봐야 되고,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좀 눌렸다가 이제 가더라도 이제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좀 지금 현재 따라 타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 단가에 맞게끔 손절 구간을 꼭 정해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가격적인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토스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토스 관련주들도 힘을 받았죠.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 거의 이제 좀 정치 테마로만 이제 테마주로만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슈로 좀 종목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개별주 중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토스 상장에 관한 이슈입니다. 토스. 여러분들 뭐 토스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토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거의 일제히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이월드 같은 경우에 이제 토스의 이제 지분을 7.5%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데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제 기업이 관련주로 이제 엮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만큼은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거를 이제 좀 벗고 토스의 가치가 이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좀 하고 가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게 가치가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토스가 이제 상장하기까지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토스 이 이랜드 관련뿐만 아니라 이월드 관련뿐만 아니라 이 토스 관련된 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시겠다 하셨는데, 강사님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은 게 꼭 제가 판단하면 시장이 반대로 연출돼요. 늘,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 저도 함께 길러보고 싶은데 강의 바로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꼭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시장이 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빠져요. 또 반대로 해외 시장이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또 가죠. 이게 이제 마치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데 꼭 내가 산 종목은 안 가고 내가 팔면 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그 회원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팔 때 나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걸 사면 가요.
그걸 사면 가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첫 방송인 만큼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할 때에 있어서 시장을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장 시작 전이나 장 시작 후에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뭐 레포트도 엄청 많이 나오고 아침에 뭐 우리 인터넷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장중에 시장을 좀 볼 때는 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 이제 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가 하면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는 대형주나 중소형주 같은 종목을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급등주 같은 이제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을 보는 눈, 실시간으로 시장을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좋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항상 이제 딱 때가 오죠.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포인트, 지금 당장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는 수급이 어떤지 뭐 개인들은 어디에 몰렸는지 기관이 지금 뭐를 하는지 외국인이 지금 뭐를 하는지 당장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팅을 할 때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할 때 이 시황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머릿속에 이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매매를 할 때 남들 조금 늦게 잠깐의 타이밍이라도 조금 늦게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남들보다 안 좋은 가격에서 내가 매수나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좀 덜 날 수가 있고 또 손실이 나면 더 큰 손실이 나면서 더 큰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저는 항상 이제 우리 노란 톡방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을 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단순하고 과감하고 그리고 편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거는 이제 옵션이라는 가격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옵션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옵션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옵션을 통해서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이 올라간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어디까지 갈지, 얘가 진짜로 갈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심지어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내 돈이 막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 불안감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나는 어디에서 팔아야 되고 어디에서는 이익 담보를 해놓고 나머지 물량은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마지노선을 잡는다면 어디에서 마지노선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가격을 알면 무엇보다도 이 정확하게 타이밍, 어디에서 내가 멈출 것인지, 어디에서 내가 가지고 갈 것인지, 어디에서는 마지노선을 잡을 것인지가 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차트상에 보시면 이건 이제 옵션 시세표입니다. 옵션 시세표인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콜옵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풋옵션이에요. 그리고 현재가, 시가, 고가, 저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가운데 이제 행사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풋옵션이고 똑같이 행사가가 좀 가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맨날 차트만 보다가 이건 뭐지? 하고서는 딱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시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시가가 뭐예요, 여러분? 시가는 단순하게 장 시작할 때 시장이 나에게 주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기준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시가라는 거는 이제 여기 콜옵션의 시가가 있고 풋옵션의 시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 시가가 콜옵션의 시가가 2.34 그리고 현재가는 2.33으로 되어 있죠. 풋옵션의 시가가 2.6이고 현재가가 2.36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안 봐도 돼요. 이 많은 숫자 다 안 봐도 됩니다. 다 안 봐도 되는데 얘만 기억하세요. 콜옵션이 지금 정확하게 시가를 좀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시가가 2.34인데 콜옵션이 2.33이다. 얘가 깼어요. 콜옵션이 시가를 깼다라는 말은 시장은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콜옵션이 올라간다?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콜옵션이 시가를 깨고 내려갔다라는 말은 풋옵션은 시가를 치고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즉, 풋옵션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시장이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예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예상을 할 필요가 없고 얘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콜옵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얘만 보면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콜옵션이 시가를 붕괴를 하고 내려가는데 풋옵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풋옵션이 올라간다? 시장이 내려간다.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콜옵션이 시가만 안 올라오면 시장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이 화면이 어제 거예요. 어제 시장. 어제 시장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어제 시장에 이제 이 콜옵션이 붕괴되면서 풋옵션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고 결국에는 시장의 폭락이 사태가 나왔죠. 굉장히 많은 지수가 이제 좀 빠졌는데 이 콜옵션은 2.34 시가를 깨고 나서 0.27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휴지 조각 되기 전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풋옵션은 2.62에 시작을 한 놈이 6.11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가를 치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많이 풋옵션이 올라가면서 풋옵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등락률 이 화면이 이제 등락률 차트인데 파란색이 풋옵션이고 콜옵션이 빨간색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풋옵션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뭐 내일 만기를 앞두고 거의 200% 이상 가까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옵션이 시가를 깨고 딱 내려가는 요 순간 풋옵션은 시가를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옵션은 시소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룬다면 풋옵션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다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인 만큼 시장 상황만 판단하는 것만 알려드리지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보시는데 지수가 어제 그저께 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선물 지수가 353에서부터 완전 무너져 내린 걸로 좀 보여지죠. 346까지. 그죠? 거의 한 7포인트 가량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얘랑 똑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바로 종합주가 지수예요. 종합주가 지수도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옵션 가격에서 먼저 우리가 콜옵션이 시가가 깨지네? 그러면 풋옵션이 올라가네? 그럼 시장 내려가겠네? 콜옵션이 시가만 안 올라오면 오늘 시장은 하락장이네. 이거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과는 차트가 말해주죠. 후행성인 차트가. 바로 그냥 다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내려오고 종합주가 지수도 다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뭐 어제 오늘은 뭐 거의 내놓으라는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좀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밀리다 보면 물론 뭐 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시장이 밀린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이 선물이라든지 옵션을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옵션을 매매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한테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일 저가가 74,300원인데 1,000만 원으로 이 삼성전자를 사려면 130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고점이 77,700원으로 한 주당 3,400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봅시다. 최저점에 잡아서 최고점에 팔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총 44만 2천 원의 수익이 나와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44만 2천 원이 나오는데 풋옵션 내가 만약에 시가에 잡으면 이 2.36이라는 풋옵션을 1,000만 원어치를 사면은 16개를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종가상으로 6.11에 끝났어요. 물론 이제 고점은 더 올라갔지만 고점까지도 안 갑니다. 6.11에 이 계산을 해보면 375틱이에요. 옵션의 이제 한 틱당 가치가 2,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계약당 수익 금액이 93만 7,500원이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몇 개예요? 16개 하면은 어제 하루 만에 1,500만 원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똑같은 기회비용을 보면은 이 선물이나 옵션에서 당연히 수익이 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도 이제 선물이나 옵션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0만 원을 다 투자를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내가 뭔가 주식을 사요. 근데 주식이 밀려요. 주식이 밀릴 때 여러분들 해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면 그 해지 같은 경우에 내가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놓으면은 주가가 밀리더라도 풋옵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손실을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손실을 좀 방어를 하면서 충분히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도 이 옵션 가격을 알고 있으면 이 시장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매매를 한다면은 뭐 더 큰 수익을 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것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오늘 거를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 오늘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콜옵션의 시가가 2.08이고 현재가가 2.05예요. 결국엔 뭡니까? 콜옵션이 오늘도 시가를 깨고 내려갔다. 콜옵션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뭐다? 풋옵션은 시가를 치고 올라갈 거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풋옵션 매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 매도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시장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미국장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그랬죠, 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S&P나 다우는 조금 밀렸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때요? 혼조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엄청나게 또 시장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늘 장대 음봉을 나타내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미국장이 어떻고 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고 지금 수급이 어떻고 외국인이 지금 뭐를 하고 기관이 뭐를 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얘만 보면 돼요. 콜옵션이 시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나 다 귀찮아. 인터넷 못해. 난 핸드폰도 못해. 아무것도 상관없어. 콜옵션이 시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충분히 시장 상황을 다 판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풋옵션이 4.96까지 올라갔습니다. 4.96. 이건 뭐 이제
장 끝나고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이제 캡처한 건데 4.96까지 올라갔어요. 2.89에서 4.96까지 무려 200틱 정도의 수익이 좀 났습니다. 200틱이면 뭐 수익 금액만 따져봐도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서울경제TV에서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서 시가에서부터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는 멈출 건지, 어디에서 변곡점이 나오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방송사 가면 안 되고 꼭 서울경제TV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더 많은 이 매매 방법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노란 톡방도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옵션 가격을 알면 선물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전문가나 이제 많은 이제 증권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선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 얘기하면서 선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옵션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옵션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옵션 가격을 알면 선물의 흐름이 보이고, 선물의 흐름을 알면 바로 현물을 충분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다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물론 장기적인 관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매매를 함에 있어서 편한 거는 없다라고 저는 당연히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할 때 보통 이제 주식을 하고 선물을 하고 옵션을 하는데, 옵션 가격을 모르면 주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주식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을 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이 주식을, 왜냐하면 이제 종목이 그 많은 종목 중에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뭐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2,000개, 3,000개 이 종목들을 다 한 번씩 훑어본다고 하는데, 검증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그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옵션 가격을 알면 주식도 충분히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장 상황을 시황 안 찾아봐도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하는지, 기관들이 뭐 하는지 수급 안 봐도 되고, 세 번째로 후행성, 차트 분석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격 하나만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는지 전부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이 서울경제 방송에서 이 부분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판단하는 눈 여러분들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옵션은 나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옵션 시세표로 또 시장의 지수 전망을 좀 도와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도 남겨보실 수 있고요. 또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김호주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과연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그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종목이니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을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이 바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거의 주식 종목을 추천한 게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는 게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AI, 챗봇,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요걸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보는데,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분리막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분리막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만큼 관심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를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 2차 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뛰어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2차 전지라고 해서 뭐 단기형으로 보는 거는 아니에요. 중장기형으로 좀 스윙주로 좀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먼저 이제 실적을 좀 봤을 때 지난해 이제 4분기 매출액이 한 1,9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한 8% 정도 늘어나는 흐름이었고요. 영업이익이 한 91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이 이제 현재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최근 업황수의 이제 둔화가 조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 테크놀로지의 이제 캡티브 고객사와 이제 최소 물량을 좀 보장을 받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판매량이 시장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4분기부터는 이제 북미향에서 이 고객들에게 이거를 이제 샘플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좀 발생될 걸로 보여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물량이 이제 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올해 흐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좀 되는데요. 올해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1조 원 가까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늘고, 이제 영업이익은 한 800 수준으로 이제 전년보다 400% 이상 이제 좀 증가될 것이다라고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이제 이 공장을 또 가동을 하면서 더 이제 캐파가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캐파가 커지는 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 업종인 만큼 이제 뭐 기존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올해는 지수가 지금 빠졌어요. 5거래일 동안 이제 다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인데, 얘는 별로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 수익이 좀 기대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이 녀석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말이 입에 붙어서 그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제 8만 원대에 이제 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분리막 소재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파가 좀 늘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한 20%에서 30% 이상은 충분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한 79,000원 정도 선에서 좀 매수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모아가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96,000원 정도 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좀 모아 가시면 분명히 올해 좋은 답을 여러분들한테 줄 걸로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네, 10년 만에 야심차게 추천해주신 종목이니만큼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내리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2,540포인트대까지 밀려났다라고 하고요. 오늘의 강의는 실시간으로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SK 아이테크놀로지였죠.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